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종목 상담소 주식 민원 처리반 6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김수정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나서 이제 내일 금요일장 열리고 나면요. 또다시 주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 또 그동안 묵혀놨던 주식에 대한 고민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02786-1022번, 1023번으로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013-3366-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도 상담 참여가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저희 또 주식명가 MTNW 어드바이저들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 한번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주식 민원 처리반 6부입니다. MTNW 박태준, 서재홍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시간 또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고환율이라는 사실 좀 부담되는 그 포인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 주식들,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대거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어줬었는데요. 반도체 화랑에 따른 이러한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까 궁금합니다.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이제 10월이면 실적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계절적인 약세장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박태준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시장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고요. 예. 뭐 조정받을 위치까지 올라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셧다운에 대한 어떤 뭐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 또 프랑스 재정 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추석 연휴 직전에 외국인들의 어떤 폭발적인 순매수가 이어졌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추석 연휴 이후에도 강세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 연휴 이후에 중국 증시도 올랐고요. 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현재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만 비록 또 하락할 그럴 이유는 또 딱히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에 대한 강세, 또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이 되면서 다른 종목군들까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을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연휴 이후 10월 장세도 딱 뭐 조정받을 위치는 아니겠다. 물론 이제 상승 속도, 또 상승 폭에 대한 어떤 제한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승 흐름이 크게 지금 현재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 지수가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단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좀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좀 다소 둔화된 코스닥이 올라가고, 또 대형주 대비 주춤했던 중소형주들이 또 다시 한번 키 맞추기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장세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9월에 이어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아시아 증시도 지금 오름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증시도 더 못 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키 맞추기 상승, 그리고 중소형주 쪽의 키 맞추기까지도 전망된다, 강세장 지속된다 얘기를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서재호 위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더 오를까요? 아니면 단기 조정에 대비해야 될까요? 네, 우선 최근에 이런 상승세 자체가 단기적인 상승으로 그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9월에 이제 조정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사실상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9월에 대한 조정, 그리고 미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AI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냥 계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현금화를 하신 분들은, 일부 비중을 뭐 현금화하신 분들 오히려 부랴부랴 서둘러서 오히려 주식을 더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지금 포모 현상이 올 정도로 최근에 증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또 이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정에 대한 그런 원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무시하면서도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악재를 지금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트리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예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이제 시작이 이미 됐고요. 이게 한번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면 사실상 멈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트리거가 어떤 이벤트가 또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상승세가 약간의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좀 꺾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대외적으로도 지금 글로벌 증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국내 안에서도 모멘텀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내에 그런 정책적인 이슈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 자체는 이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모멘텀, 거기다 글로벌 증시의 환경까지 모든 게 지금 상승을 위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적이 어떤 업종이 좋을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조선, 증권, 그리고 전력기기, 그다음 방산 이런 업종군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신다면 약간의 종목 선택에 미스가 있더라도 상승에 대한 부분, 이런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좀 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니만큼 내일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재웅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휴 끝나면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적이라는 키워드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지 그렇다면 어떤 섹터와 테마를 봐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먼저 박태준 의원님부터 의견 부탁드릴게요. 어떤 섹터 보면 좋을까요? 유동성 장세에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성장 주맥락 그리고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도체 섹터를 여전히 우리가 시장의 중심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AI 거품론 속에서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괜찮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또 소부장 업체들 각 또 SK 하이닉스 향, 또 삼성전자 향 이런 소부장 업체 또 밸류 체인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0월 장세 역시도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일단 뭐 호실적은 호실적입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연휴 직전에도 경험을 좀 해봤죠. 1시간 내에 1조 원이 넘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시쳇말로 소위 장난이 아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 정도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본격적인 해소가 되는 정책적인 어떤 수혜에 맞물려서 시장의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업황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 반도체 투톱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지금 바이코리아에 대한 어떤 초기 국면에서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관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가 합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반도체 섹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유동성 장세까지 염두에 둔다면 반도체는 역시나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섹터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집중해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서재홍 위원님은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박태준 위원님께서 미리 반도체를 말씀해 주셔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업종들, 증권, 그다음 지주사, 그리고 전력기기, 방산 이런 쪽은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거에 플러스로 해서 이제 새로 어떻게 보면 화장품 쪽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다른 쪽보다는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성장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K-컬처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이제 K-뷰티에 대한 걸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상 캐던에 대한 진정한 수혜주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화장품이랑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엔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민감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쪽이 지금 최근에 이제 성장세가 무섭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에서 그걸 좀 증명하면서 기존에는 화장품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랠리를 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좋은 화장품주와 그렇지 않은 화장품주가 좀 약간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이미 어떻게 보면 좀 급등을 한 종목들 말고 조종이 이미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당연한 것이고 이제 화장품 쪽도 봐야 되는데 조정 마무리되고 이제 반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종목인지 관심주는 저희가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왔던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